자, 6월에 연교시 문제 해설 5번째 시간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자, 우리 등기 시험에서 착오가 나오면요, 민법에서 여러분 착오가 나오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표시 무효 취소, 이제 그 부분 다루겠지만 등기에서 착오 나오면 뻔하게 결정이 돼 있어요. 착오로 등기를 잘못했으므로 경정 등기한다. 고쳐서, 착오로 잘못했으니 고쳐서 바로 잡아야죠. 착오로 잘못했으니 고쳐서 바로 잡아야죠. 그 경정 등기 물어요. 그래서 등기에서 착오 나오자마자 경정 등기 문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착오가 중요한 거는요, 이 착오가 누구의 착오인가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고요. 당사자의 착오랍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착각해서 지금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아 줄까요? 엉뚱하게 바로잡을 수 없잖아요. 동일성이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동일성이 있어야.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등기할 때 뭔가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했대요.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한 겁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잖아요. 이거는 물건이고 이거는 채권이고,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해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살아있지만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하자마자 바로 소멸해버리죠.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이건. 그리고 여러분은 물건으로서 전세권은 힘이 세지만 세입자가, 이거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보증금만 빼주면, 전세금만 빼주면요, 물건이라 바로 경매 넘기면 돼요. 물건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차권은요, 채권이라 임대인한테만 돈 주세요, 빨리 보증금 빼주세요, 이것만 얘기하지 물건에 대한 경매 권리가 없어요. 힘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다르니까. 물건이고 채권이니까 물건에 직접 경매를 넘길 수 있고, 이거는 임대인 소유자만 계속 닥달하는 거죠. 힘의 강약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거는 못 고치는 겁니다. 고쳐서 바로잡을 수가 없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 들어간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하고 전세권 다시 해야 되지 고쳐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는 뭐냐 하면 당사자의 착오가 아니라요, 등기관의 착오가 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착오 나오면 경정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착오했느냐, 누가 착각했느냐, 등기관이 과오를 범했대요. 등기관이 착각을 했대요. 그러면 동일성 여부를 운운하면서 뭐 고쳐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관의 착오는요, 그 본질적인 거 안 봐도 됩니다. 경정 등기 해주는 겁니다. 그냥 등기관이 실수해놓고 우리한테 뭐 동일성 운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문 몇 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핵심적인 건데요. 등기의 일부를 지우는 거는 말소 등기 아닙니다. 변경 등기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로도 나왔어요. 변경 등기다, 말소 등기 아니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좀 오래 갈 텐데 시간상 제가 이걸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종이 등기 시절에는요, 말소 등기 하실 때 말소한다고 주등기로 적고 소멸한 거를 다 이렇게 줄로 그어요. 종이 등기 시절 줄을 다 거둔다고,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대각선 X를 긋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 해보세요.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는 게 말소 등기가 잘못돼서 지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등기로 말소의 취지를 적고 이렇게 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대각선이든 행선을 다 그어놨어요. 붉은색으로. 그 붉은색으로 그으니까 이거를 주말이라고 그래요. 주말. 이렇게. 근데 다시 보세요. 지우고 보니까 잘못 지운 거예요. 그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지운 거. 살릴 때 다시 붉은색으로 줄을 이렇게 쭉 그어놨다고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종이 등기부에. 그럼 이거 제거할 수 있냐고요. 이걸 제거. 이 잘못 지어서 제거할 수 있냐.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왜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붉은색 선으로 줄을 쭉 꺼놨는데 안 지운 걸 어떻게 되돌려요? 뭐 이거 칼로 긁습니까? 화이트 칠합니까? 안 된다니까, 등기부에서. 그래서 이 얘기하게 된 겁니다. 말소 등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 지은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다시 적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소 등기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잘못 지은 권리 살리려고 말소 회복 등기를 고안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고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유도 모르면서 외우니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자, 여기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지만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소재불명입니다. 과거에는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2011년에 개정하면서 바꿔버렸죠, 소재불명. 이거 나오면 딱 눈치채요. 우리 등기법에 소재불명 나왔다. 행방불명이잖아요, 행불명. 이거 나오면 묻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소멸한 권리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다. 이거 물어요. 단독 신청. 지금 보세요. 그 권리 지우는 그 권리자가 행방불명 됐대요. 그럼 걔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독 신청을 묻는데 여기서는 단독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서류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 전세권 저당권이 국한된 제도예요, 이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했다라고 입증하는 서류 가지고 소멸을 입증하고 그 행방불명된 사람 없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취지인데, 이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이게 악용이 되는 바람에 강남 여기서 악용됐어요. 이게 엄청나게 규모 큰데, 그래서 이거 폐지해 버립니다. 이거 2011년에 폐지. 그리고 요거 재건 판결, 이게 권리가 제거되고 없다. 제거할 제자고요. 권리건자입니다. 그래서 재건 판결 요거 하나만 가능해진 거거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여기 만자 여기 있죠? 이 만자를 X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이 권리 소멸하고 없다라고 판결받는 걸로만 문제가 안 터지니까 그 판결물로만 단독이 가능하다.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거. 이미 출제했습니다. 이거. 출제. 그래서 개정하고 출제했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겠고, 소재불명 나오는 순간 말소등기 단독으로 한다는 거지 행불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악용되는 바람에 폐지했고 재건 판결 받아서 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그거 출제를 벌써 2번 정도 출제했고요. 틀린 부분 없으니까 다 맞고요. 자, 3번에 신탁 등기로 가서 제가 최근에도 그 방문가 클래스를 미리 촬영한 게 이제 올라오던데, 거기에도 이 신탁 등기에 기적의 암기법, 그래서 뭐 수단일 때 동업서, 화폐도 원가주, 이 말로 출제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암기법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 단독 신청, 줄여서 수단. 요거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단. 그거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던 것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개정하고 나서 출제를 굉장히 비중을 높였어요. 그래서 수탁자 단독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신탁 등기에서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해두면 맡긴 위탁자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위탁자나 수익자가 분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하지 않는 신탁 등기를 대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요. 근데 대위할 때는 이 권리 등기와 신탁 등기가 두 개인데 주등기 하나로 동시에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탁 등기는 권리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랬는데 그 신탁 등기를 안 해서 나중에 대위하면 이거는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대위한다 해놓고, 대위할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 등기가 되고 볼 때 순차로 되니까 동시에 안 됐다 그래서 각하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므로 이렇게 규정가 됐죠.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서 앞뒤가 맞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죠. 대위할 때도 동시를 요한다 그래서 이제 틀려서 이건 X가 됩니다. 실제로 다 출제된 것들이고요. 5번에 요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 88조 얘기입니다. 등기법 88조. 이게 가등기에 대한 기본 대표 조문인데요. 이조차 숙지가 안 돼 있다면 지금 바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7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리고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까지 해서 지금 동그라미를 7개 했는데요. 이게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기출문제에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 가등기로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거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상의 가등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요. 응용된 거예요. 담보로 이 가등기해서 예약하고 본등기에서 물권 변동을 요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담보로 응용한 거예요. 가담법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등기법상의 가등기가 원래 청구권 가등기로서 오리지널 가등기입니다. 근데 이 원래 하는 가등기는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인데 그 채권적 청구권이 등장하는 경우가 7가지. 다 찾아나는 겁니다. 설정 가등기, 변경 가등기, 이전 가등기, 소멸 가등기, 시기부 가등기, 정지조건부 가등기. 지금은 아니지만 요거 예약만 해도 된다 이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니까 청구권 발생 안 했지만 조만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청구권 발생이 확실하면 예약 시점에서도 가등기 허용해 줄게 이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도 된다 해서 이 7개를 완전히 숙지하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요.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없느냐 그러면 보존 없잖아요. 그다음에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등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존 가등기 없고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저 이거 보세요. 가압류가 가처분이 처분 제한의 일종입니다. 처분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관리 개시 결정, 공인 분할 금지, 뭐 전세권 양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처분이 제한인데요. 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가등기가 없다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여기 없으니까 채권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근데 이거는 우리 연교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 삼형제, 가짜 시리즈 삼형제가 나왔을 때 앞뒤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런데 빨리 푸는 힌트를 제가 드렸죠. 가나다 순으로 보시라 그랬죠. 가압류 가등기는 2형 나오고 색깔을 바꾸게 2형 나오고 디귿 나오니까 이거 가나다 순이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처분 제한에 가등기 없다는 거잖아요. 처분 제한에 가등기 없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인데 이 이유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되면 계속 헷갈려 하셔서 가나다 순으로 보는 힌트를 제가 드렸었죠. 이거는 치읓이고 디귿이니까 가나다 순 아니어서 안 된다 하자. 이거 뒤집으면 가등기에 가압류 걸 수 있느냐, 가등기에 가처분 걸 수 있느냐, 디귿 2형. 디귿, 치읓, 가나다 순이니까 된다 하자, 가나다 순으로 풀자라는 힌트를 제가 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결하시면 되죠. 요것도 다 시험에 나왔고요. 보존 가등기 안 된다,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 제한에 가등기 안 된다. 이거 반대로 하면 종기부 가등기 없다, 정지조건부 반대, 해제조건부 가등기 없다 이런 것들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제가 X한 것들 다 출제됐고 O도 다 출제가 됐고 이 조문이 완전히 숙지되셔야 가등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등기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관건은 공법 잡기하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과락이 많이 나와서 낙방하고 절망하는 과목이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공법과 공시법 잡아야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법과 마찬가지로 공법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공시법, 특히 등기는요.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레벨에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쉬울 수가 없어요. 민법 다 한다고 전제하고 그 위에 등기치사 씌워가지고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 하나하나가 어려운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안 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숙지.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우리 등기, 그 어려운 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는 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저당으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가등기를 기본적으로 뭐 4가지로 제가 나눠서 정리해드리고 심화로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정리해드리면 이 가등기만 해도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일일이 공부하시다가는 그냥 1년 뭐 감 잡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시험 문제는 못 풀게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다져가는 거 문제 풀면서 정리하셔야 되지 이론서만 계속 들고 있으면서 단거나 하겠다 이러시면요. 공부를 오래 하시게 됩니다. 중개사 공부 오래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정리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등기는.
그래서 7가지 그냥 숙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전히. 자다가 깨도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된 이 말이 쭉쭉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고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5. 자, 6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가등기도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등기 하려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한다. 이거는 말이 단독이지 쌍방 공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가등기, 길게 얘기하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서 정본 이렇게 나오는데 줄이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요 8글자예요. 우리 그 앞에 이 5, 6월에 그 OX 문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앞에 이미 설명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이거는 법원에서 나오는 결정인데 촉탁이 아닌 유일한 거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촉탁이 아닌 유일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신청 등기다. 이 얘기입니다. 신청 등기다. 촉탁 등기 아니다. 이거 촉탁 등기 아니다. 이것만 해도요. 시험에 4번 냈습니다. 4번. 그리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정본을 어느 지방법원 가서 받아오느냐. 그거 한번 냈다 그랬죠. 그거는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고요. 우리 등기는 전부 부동산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받아온다. 그거.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신청한다 해서 맞는 거고요. 자, 7번에 가등기 명의인이거나 가등기 해준 의무자거나 또는 가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병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 요약집에는요. 그 3명 갑을병으로 해가지고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제가 등기부에서 보시도록 제가 서식도 인용하고 했는데 등기 기록 예도 인용했는데 조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라고 제가 냈습니다. 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가등기 명의인도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와 소유권 가등기의 단독 말소일 때는 인감증명도 필요하다.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3자 비용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스스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까지 다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등기가 체납처분 압류등기일 때 등기관이 직권을 발송한다. 이거는 한 3년 전쯤에 법무사 시험에 실제로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이 법무사 문제를 뺏겨내는 경향이 아주 짙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법무사 문제 뺏겨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올 타이밍으로 보고 제가 꼭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 틀은 이겁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그 사이에 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이 중간등기는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니까. 그런데 직권 말소가 원칙인데 이 중간등기가 하필이면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의 촉탁이래요. 이 압류 등기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원칙대로요. 중간등기 직권 말소가 원칙이니까 이 말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따로 논의하고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라 이걸 직권 말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경우는 세금을 못 거두게 된다고요. 세금을. 그래서 이때는요. 이 경우만큼은 특별히 규정을 둬가지고요. 세금은 거둬야 하는 거니까 이 중간등기의 논리로 직권 말소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 X입니다. 이게. 요 지문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여러분들도 이거 바로 찍는 거 아니지? 해서 이 과세 관청에다가 통지서를 보내가지고요. 이 세금을 왜 꼭 거둬야 되는지 한 번 더 소명하게 해서 그 인용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따집니다. 그리고 인용이 안 될 때만 말소하는 수순으로 밟죠.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시라고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를 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서요. 안타깝게도 우리 공시법의 출제 난이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가 계속 우상했으면 좋겠는데
난이도가 자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한 번의 예외도 없고. 근데 지적은 난이도가요. 계속 이렇게 상중하에서 지적은 난이도가 계속 요 중하 쪽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한 10여 년간 계속 이런 경향. 등기는요. 상위인데 원래 상위인데 계속 조금씩 우상향 이렇게 고약하죠. 등기가. 지적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은 난이도 상으로 낼 수도 있는데도 그 출제자의 의도가 저는 느껴져요. 의도적으로 어렵게 안 내는구나. 의도적으로 낮추려다 보니까 막 이상한 약간 문제 구성이 오히려 허술해지는 그런 것도 제가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득이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거 가처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푸는 걸로 해볼게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자, 우리 실제로 가처분 등기는요, 등기부에 가처분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분금지라는 말 일부러 이거 적어주는 겁니다. 출제자가. 처분금지라는 말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럼 요 밑에 등기가 처분 등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처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가처분을 공부 안 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럼 이제 문맥에 집착할 거 아니에요. 처분금지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그 문맥만 내가 가처분을 모르니까 문맥만 보면 처분 등기가 된다는 게 문맥에 맞아요. 안 된다는 게 맞아요. 처분 금지라고 봤는데 처분 등기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당연하지라고 푼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법 과목을 상식으로 푸는 순간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남은 기간에 철저하게 문제를 보시면서요. 딱 보고 답이 보이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 답이 안 보이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순간 그거는 오답입니다. 99%는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법과 판례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낼 때 상식에 부합하는 법과 판례는 출제자들이 출제 안 해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변별력 가리는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변별력 문제거든요. 변별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일 때 상식으로 풀거든요. 이렇게 처분금지 등기 됐는데 처분 등기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상식으로 푼 거라니까. 가처분을 모르고 법리를 모르고 구조를 모르고.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처분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결론만 할게요. 가능하다는 게 결론인데 여기에 나온 게 지금 소유권 이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처분 등기 다른 걸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출제됐어요. 가능하다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이 소유권 이전과 저당 설정이 되는데 지상이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그래서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까지 해서 23회 때 사례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가능하면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 23회 때 출제된 굉장히 문제만도 엄청나게 긴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가처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도 뻔히 보이고 하는 수준으로 갈 텐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틀렸고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때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정 을구에 한다. 이것도 법무사 기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인용하는 이유는 중개시험에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근데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 다 풀었어요. 가처분인데 지상권 설정 나왔잖아요. 을구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사 수험생들이 그 등기 설례, 등기 예규까지 자세히 공부하는 그들도 등기부를 안 보니까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거의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그래서 보시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자는 갑이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이제 지상권 취득하고 공작물 설치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수목을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뭐 다른 뭐 부대 계약을 다 맺어놨죠. 지금 건축물 자재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건축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무슨 일인지 지상권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을 이제 걸어두는 겁니다.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 을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이 들어가요. 돈 받을 때 가압류고요. 돈 받는 거 아닌 특정 채권은 전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을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 가처분을 신청해 놓죠. 그럼 이 가처분은요, 누구를 압박하는 겁니까? 이게 처분 제한이라 그랬죠. 처분 제한. 그냥 나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해 놓고 이 땅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3자한테. 나한테 지상권 설정해서 내가 쓰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처분 제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 제한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 대충 힌트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을이 지상권 등기 못 받으니까 그 지상권 등기 받기 위해서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올라가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올라갈 때는 100% 촉탁밖에 없어요. 법원의 촉탁. 지워질 때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밖에 없는데 지금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으로서 압박하는 거예요. 왜 등기 안 해주고 있니? 왜 돈 안 갖고 있니는 압박의 처분 제한이라고요. 너 돈 안 갖고 이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처분을 제한을 가해서 빨리 돈 주고 빨리 등기해 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가압류 가처분이. 그럼 보세요. 누구에게 이게 압박이라고 보세요. 압박입니다. 누구를 지금 압박하는 겁니까? 지상권 등기 안 해준다라고 누구를 압박하는 거예요. 가처분을 건 것이.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그러니까 이 가압류 가처분에 너 나한테 지상권 등기 해줘야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안 돼? 라는 이 처분 제한을 땅 주인이 소유자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어디에 보이는데요? 갑구에 보일 거 아니에요. 갑구에다가 가처분을 걸어야지. 너 왜 지상권 등기 안 해줘? 팔지 마. 이거거든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 지상권 등기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지상권 등기 안 해주냐는 압박을 가하는 거라니까요. 지상권 등기는 을구에 올라가겠지. 그걸 물은 게 아니죠. 지금 그러려면 이렇게 물어야지. 지상권 등기는 갑구에 올라가요, 을구에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야지. 가처분을 묻고 있다니까 지금. 지상권 등기 안 해준다는 가처분을 누구에게 압박을 걸어야 되느냐. 소유자에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10번 지문이 법무사 기출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희한하게도 법무사 표현까지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갑구라고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를 이제 마지막 5번째까지 보셨는데요. 여기까지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5번째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